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9시 56분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입니다. 약보합권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증시 어제도 힘 빠진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43% 하락하면서 2466.24포인트 선 출발 준비합니다. 전고래 종가 대비로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는 아랫꼬리를 길게 단 음봉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가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을 유지를 해줬는데 오늘장 재차 밑돌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약보합권 출발하는데 1포인트 정도니까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출발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0.12%의 하락 움직임으로 742.16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양시장 나란히 이거래일 연속된 하락 약보합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몇몇 워낙에 요즘에는 중소형주에 집중하자, 개별 종목 이슈 이런 부분들에 많이들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아무래도 빈살만 왕세자 방한하는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수소 트램이라든지 이런 네옴시티 관련된 후발주자 쪽에 여전히 좀 매기가 들어있는데요. 뉴스에 좀 파는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을지 혹은 그 이후에 깜짝 선물이라든지 그 이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이 더 많을지 이 부분도 오늘 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대표적으로 GMB 코리아 수소 트램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묶이는데요.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의 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화승 RNA도 수소 트램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DK랑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세 종목 정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나왔던 세 종목 정도 강하게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화승 RNA가 한 10% 정도의 오름세 출발 대기하네요. GMB 코리아도 약 10% 정도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지금 건설 건자재 쪽으로도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장에서 둔촌 주공 이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한 이슈였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곳인데 이쪽이 분양가가 정해졌습니다. 워낙에 조합장애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던 큰 단지인데 지금 분양가 정해지고 거기다가 한남 뉴타운 재개발 변경안도 확정이 되면서 서울 시내 재개발 본격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상당한데요.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이라든지 혹은 건자재 쪽으로도 현재 맥이 들어와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덕신하우징이 한 10% 정도의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거푸집 쪽 만드는 삼목에스폼, 금강공업 이쪽으로도 4% 안팎의 플러스권으로 집계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묶이는 종목군들 범양건영이나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범양건영이 오늘장 8%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어서 중소형 건설주들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다소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한중 정상회담 가운데서도 문화교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신규 상장 일정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IPO 시장도 좀 시들하고 신규 상장주도 예전만 같지는 않은데요. TFE 그리고 T3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두 종목 신규 상장 일정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의 핵심은 아마도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겠죠. 그래서 어제는 이 각국의 이 대표적인 기업들 CEO가 우리나라를 방한하는 일정이 많았는데 오늘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이 정상 간의 만남,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총리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스타 2022 오늘 개막합니다. 부침이 많았던 게임주들 과연 신작 관련된 발표라든지 의미 있는 발표가 여기서 나올지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본장 시작했습니다.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0.4% 고르게 조정받으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41% 하락하면서 2467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과 비슷하고요. 이거래일 연속된 약보합권, 현재는 5일 이동평균선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밀리는데 현재는 0.52% 하락하고 있습니다. 740선 약간은 하회한 수준 739.20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약 4포인트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아직은 5일 이동평균선 위인데요. 과연 5일 이평선 내줄지 여부 이 부분도 보셔야겠네요. 이어서 수급 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현선물 나란히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서 수급이 시장별로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은 팔고 선물은 사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코스닥도 포지션이 좀 달라서 하나씩 보시죠. 현재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366억 원의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 162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10억 원 정도 사는데 금융투자의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오늘까지 열흘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으로는 쌍끌이 매도로 어제와 포지션 동일하고요. 외국인 기관이 대체적으로 130에서 150 정도 비슷하게 현재 매도 물량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300억 정도 물량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양시장 모두 다 매도 우위네요.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이 141억 원, 코스닥에서는 200억 정도 돼서 모두 다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음 업종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시장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낙폭은 0.7% 정도까지 확대된 가운데 업종별로도 고르게 조정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 조정받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가 밀리네요.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밀렸습니다. 3대 지수가 1%대 밀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하락,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약했는데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하이닉스 많이 빠지네요. 하이닉스 5% 정도 하락하는데 업종지수에 타격이 다소 있습니다. 1.69% 현재 전기전자 업종지수 하락합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 제조, 운수 창고 순으로 약세권의 흐름을 띠는데 오늘은 전기전자가 워낙에 좀 많이 밀려가지고 다른 섹터가 밀리기는 하는데 좀 차이가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넘게 밀리는 sek터는 전기전자만 있고요. 다음 버티는 섹터 상승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쪽은 통신, 그리고 유통, 기계, 전기, 가스, 보험 순으로 이어지면서 유틸리티나 혹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는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반도체의 약세입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4.5% 정도 하락하면서 87,3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9만 원 선을 넘어서서 이제 좀 쭉쭉 뻗어나가기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현재 실망스러운 하락 움직임입니다. 장 초반에 아마 시가 근처 보시면서 놀라셨을 거예요. 10% 급락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꽤 크게 변동성도 크고요. 많이 밀립니다. 삼성전자는 1.4% 정도 약세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800원권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큰 차이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대체로 하락합니다. 상승 종목이 HLB 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한 200원 오르는데 그쳐서요. 전반적으로 어둡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또 한쪽으로의 쏠림이 나와서 급락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하이닉스처럼 이 종목 때문에 크게 좀 분위기가 어둡다라고 할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1% 안팎의 고르게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네요. 1,449개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665개 종목으로 제한된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7원 정도의 원달러 환율 강한 상승권 움직임 보여줬는데 오늘 11원 갭상승 출발이 됐었고 현재는 전고래일 대비 9원 50전 오르면서 1,334원 20전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벨대가 요즘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빠르게 좀 달라집니다. 어제는 20원대, 오늘은 1,330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특징주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아직은 방향성이 좀 모호해서요. 물론 하락 방향이긴 한데 왔다 갔다 지금 그 폭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배를 올렸네요.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오랜만에 전선 관련주 좀 보고 있어요. 오늘 LS 일렉트릭이 3% 넘게 상승하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2% 가까이 상승, 대한전선도
지금 한 1% 정도 상승. 최근에 이쪽이 그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인프라 구축 때문에 좀 엮여가지고 주가 상승폭이 뭐 상당히 조금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그 빈살만 그쪽 왕세자 지금 기구 방안을 앞두고 일단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이제 숨은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이쪽에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은 상당 부분 조금 좋은 어떤 계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게 지금 배전판 이쪽이 예전에 해놨던 게 너무 좀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너무 좀 낡아가지고 신규 수요 교체 수요가 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쪽 주식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상당히 원래는 좀 무거운 주식인데 최근에 보면은 강세가 좀 가볍게 움직인다? 주가 좀 가볍게 움직인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해야 됩니다. 아직 5일선 꺾이지도 않았고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네, 그래서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 보면 오늘 이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 히림, 유신, 뭐 다들 지금 이제 빠지고 있고요. 뭐 이제 그 코론 글로벌도 이제 9%가 또 넘게 빠지고 있고, 단지 이제 최근에 좀 올랐던 화승 RNA하고 뭐 GMB 코리아 이런 쪽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전고점 부분에서 매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경계 물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빈살만 와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해줘야지만 아마 이제 또다시 상승이 아마 나올 건데, 그럴 만한 얘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올 만한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료 노출성 매도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게임주가 괜찮은데 지스타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지스타 개막하는 날인데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위메이드도 굉장히 강세입니다. 4% 넘게 강세. 넷마블도 지금 한 2.5% 정도 상승. 일단 오늘 지스타 개막 때문에 기대감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작 발표가 지스타에서 어느 정도 좀 나오고 향후에 뭐 어떤 전략 이런 쪽에 좀 나온다면은 뭐 개별적으로 어떤 업체들 기업들마다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쪽 개별적인 소식이 좀 기업들로 좀 전해진다면은 게임즈 전체 상승보다는 그런 이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 이번에 신작을 지스타에서 어느 정도 발표하고 향후에 구체적인 전략도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게임즈는 뭐 오늘 상승에 따라붙지 않더라도 신작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권에 둬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스타 모멘텀 안고 게임주들 간다. 이 부분 들여다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예,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계속 말씀 좀 드렸는데 현대인포조선이 오늘 같은 날 이제 2% 정도 상승이 나오고 선사들이 다 좋네요 오늘. 삼성중공업도 이제 상승권이고 요즘 반등이 좀 계속 나왔죠. 또 이제 한국조선해양도 반등권에 있고 대우조선해양까지 지금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만드는 지금 HSD 엔진도 121선을 이제 뚫어내고 상승권에 좀 붙었고요.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성광밴드라든가 태광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고 하이로 코리아도 지금 따라오는 중이고요. BMT는 오늘 슈팅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BMT는 오늘 좀 매물 좀 맞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못 올라온 쪽은 이제 그 본행 쪽이 지금 출발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진중공업이 아직까지 출발을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조선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황에 대해서 뭐 이제 설왕설래가 많지만은 사실 이제 내년도에 뭐 가령 수주가 꺾인다 할지라도 현대인포조선이나 뭐 그 이런 쪽으로 삼성중공업이든 전부 다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이익 턴어라운드는 거의 이제 가시권에 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박스권은 유지를 아마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포조선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뭐 이제 기자재들 같은 경우에 피팅이나 본행 쪽에는 뭐 계속해서 실적이 좀 늘어날 거고 이럴 거기 때문에 저는 기자재 중에 아직까지 못 올라온 본행 쪽 뭐 지금 뭐 잡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박스권 전략 이상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 쪽은 아직까지도 관심을 좀 가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선주, 조선기자재 연속성을 가지고 이 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엔터주들 오늘도 강합니다. 뭐 어제 연속성 한 3일 정도 연속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여전히 강한 모습. SM이 제일 강한데 2.8% 정도 상승하고 있고 JYP도 2% 가까이 상승. 하이브도 강세인데 하이브 뭐 지금 한 1% 정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여기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엔데믹 구간에서 이제 콘서트 증가하면은 이제 당연히 수익으로 잡힐 것이고요. 콘서트 하면은 음반 판매량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전히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탑픽은 SM하고 JYP인데 SM 같은 경우에는 뭐 이수만 개인회사 라이크 기획과 결별로 인해서 영업이익 당연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M&A 이슈는 잠시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카카오나 CJ 측에서는 조금 일단 좀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달려들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M&A 이슈야 뭐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JYP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재무구조 뭐 그런 거 영업이익률 우수하고 그리고 뭐 하이브나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좀 개선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실적 개선이 더 나타나야 될 것이다. 지금 BTS 군대 문제는 일단 불확실성은 해결됐지만은 후속 걸그룹 뭐 뉴진스라고 하이브에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실적에 기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엔터주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역시 JYP랑 YG가 SM이 탑픽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섹터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건자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건설 쪽은 사실 이제 네옴시티 제로 노출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걸로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현대건설도 좀 빠지고 있고, 뭐 이제 히림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다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지금 음봉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건자재라든가 이제 중소형들, 그동안에 네옴시티와 엮이지 않았던 종목들은 이제 뭐 등촌지구 관련해가지고 좋은 뉴스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건자재 쪽이 알게 모르게 실적이 괜찮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삼목에스폰도 그렇고, 덕신하우징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단이 좀 지켜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이제 올라가겠죠. 조금 더 이런 뉴스의 모멘텀을 타게 되면은 좀, 추가 상승 좀 가능한 종목들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있고, 그래서 이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보유가 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삼목에스폼이나 덕신하우징이나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오면은 이제 현대리바트라든가 뭐 벽산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좀 움직이거든요. 네, 그쪽은 한번 좀 이제 타이밍 매매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시멘트 쪽이 가격은 올랐는데 화물연대 쪽에서 자꾸 이제 뭐 파업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동안에 모멘텀을 좀 못 받고 있지만,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은 시멘트 쪽에도 지난번에 이제 가격 올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력했던 뭐 이제 고려시멘트라든가 성신장에는 이제 이번에 네옴시티 건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거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조정 받으면 시멘트 쪽도 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자재 쪽이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중소형 건설사보다도 건자재 쪽들이 조금 더 이제 탄력 있게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력한 몇몇 종목들은 지금 요건으로 조금 더 시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 좀 짚어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 네옴시티, 조선, 그리고 건설 기자재 이쪽 봤고요. 그리고 최원재 전문가는 전선 관련된 종목, 게임 엔터 섹터 이렇게 점검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아픈 손가락부터 빨리 좀 어떻게 수습을 해봐야겠습니다. 하이닉스 볼게요.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10% 정도 밀리는 거 보고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지금 낙폭은 3.72%입니다. 88,1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구성 종목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7%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증권가나 이런 데 레포트를 쭉 보면은 내년 2분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설 거다. 이렇게 흑빛에서 장밋빛 전망으로 돌아서는 목소리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발 오히려 이제 겨울을 내다보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시장 전망이 안 좋을 거다. 그래서 디램하고 낸드 생산량 20% 감축할 거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리 감축을 예전에 좀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이 뉴스에 이렇게 좀 반응할 것인가 좀 궁금한데요. 최한주 전문가님, 오늘 하이닉스의 움직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마이크론 발 악재, 마이크론이 뭐 내년 업황을 여전히 뭐 안 좋지만은 또 비관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졌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장 마감에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크게 뭐 호실적도 아니지. 뭐 최악은 피했지만은 매출은 컨센서스 상회했지만은 이 주당 순이익은 하회해서 지금 시간에서는 뭐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뭐 내년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6월 정도, 2분기 정도에는 반도체 업황이 좀 돌아설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뭐 주가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요번에 상승해서 저번에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저번에 고점이 얼마 전에 10월 14일 날에 96,600원인데 95,300원 얼마 전에 11월 11일 날 돌파를 못하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안 좋은 모습인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양봉이 사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제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뭐 계속적으로 최근에 뭐 이틀 정도 팔고 있지만 어제 기관에서 좀 한 10만 주를 샀는데 금융투자 증권사에서 어제 좀 많이 샀어요. 어제 보면은 증권사에서 한 18만 주 사고 그저께도 한 33만 주 샀는데 많이 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방어하는 모습. 결국에는 84,400원 시간이 결국에는 지나면은 84,400원 여기 한번 좀 테스트 해보지 않을까. 9월 30일 저점. 일단은 외국인 지금 기관들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야 뭐 알려진 대로 비관적이지만은 뭐 삼성전자는 그나마 이제 뭐 감산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좀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조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쉬어갈 것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관망을 해봐야지 되지 않나. 지금 여기서 조금 빠졌다고 매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따라서 사시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신기수 전문가님도 이쪽 좀 의견 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놀랍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6만 원 넘어간 것도 저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시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바닥이 아직 안 나왔고 메모리 가격이 아직 하락 진행 중인데 단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캐퍼 증설 계속하고 뭐 생산 안 줄이고 이제 치킨 게임에서 나중에 이겨서 굉장히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뭐 이제 증설 같은 것도 이제 좀 미룰 거고 생산도 좀 감축을 하는데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시가가 9% 빠진 거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뭐 주문 실수가 있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곧바로 잡아 올렸기 때문에 뭐 좀 개연성이 있는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뭐 8만 원을 깨고 다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 정도까지의 얘기가 나오기에는 이제 업황 바닥론이 벌써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됐다 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SK 하이닉스를 신규 매수할 거냐 그러면은 신규 매수는 지금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뭐 업황 바닥론이 내년 2분기라면은 반도체 그 실제로 업종이 그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내년 1분기나 돼야지 본격 상승이 아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올라온 것도 많이 올라왔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훅 빠질 건가?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좀 해주면서 지수를 좀 잡아주는 형태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시세가 다시 한번 63,000원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가기에는 동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막힌다면은 반도체 장비라든가 이런 쪽도 대운 소부장들도 막힌다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저는 코스피가 이제는 조금 상방이 좀 막히고 횡보를 좀 하면서 저는 코스닥 쪽으로 매기 이전이 좀 되는 형태로 시장이 좀 변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 여행 항공 쪽 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디에서 뭐 봉쇄를 해제했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 여행 항공주들 가운데서 롯데관광개발이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진에어 하나투어 이쪽으로도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또 지금 탄력이 좀 나오던데 한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쪽에서는 합병 유예 결정을 좀 내린 모습이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 전체적으로 좀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시아나하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 합병을 하려다가 못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좀 전에 판결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행보증금 반환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주들 좀 두루두루 봐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뭐 항공주부터 먼저 보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뭐 합병 승인이 좀 안 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지금 그걸 워낙 또 대형주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LCC, 저가항공사들 보면은 진에어 말고는 또 플러스 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에어부산. 에어부산 있습니까? 네. 에어부산. 그런데 이제, LCC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여행객들이 일본으로 여행 가는 여행객들이 급작스럽게 많이 늘었다. 그러면은 저가항공사들이 뭐 수혜가 예상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저가항공사들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 소폭 강세, 무드투어 아까 보니까 무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 뭐 노랑풍선도 아까 뭐 소폭 빠지고 있고,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역시 여행주들도 일본 여행객 늘으면 아웃바운드 일본 여행객 늘으면 실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예, 다음으로는 네옴시티 쪽 보겠습니다. 네옴시티 앞서서 10분의 승부사에서도 신기수 전문가님 체크를 해주셨는데 차익 매물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8% 정도까지 하락하니까요. 확실히 근래 들어서 이렇게 쭉 꺾인 모습인데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수소 트램 쪽 이쪽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현대로템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도 음봉이기는 하네요.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화승자 붙은 종목이 또 수소 트램 관련해서 묶여가지고 화승 그룹주들, 뭐 화승 코퍼레이션, 화승 RNA 이쪽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JMB 코리아 이 종목도 현재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또 음봉이라서 이렇게 네옴시티 관련된 후발주자로 분류되는 종목군들도 오늘 짧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신규수 전문가 좀 알려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소 쪽 보면은 오늘 뭐 동아화성 퓨얼셀자부터 뭐 SPO셀, 두산퓨얼 다 빠지고 있어요. 네, 그 네옴시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뭐 후발주자라서 좀 올랐던 종목들도 상승권에는 있지만 다들 음봉이거든요. 그리고 윗꼬리가 화승 RNA도 굉장히 좀 길고요.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봉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잡아 올려가지고 양봉을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하락 중에 있고 어찌하면은 오후 돼가지고 별다른 어떤 그 정말 특이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음봉 길이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히 제로 노출성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재생 쪽에서 오늘 강한 풍력 쪽 보겠습니다. 어제 CS윈드가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 소식을 내놨는데 3조 8천, 조 단위의 수주가 나와서 장중에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4% 오르는데 그쳤는데 오늘 어제 못다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계약이어가지고요. 2030년까지 3조 8천 정도 되는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도 대체적으로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79,100원. 그래서 52주 신고가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CS 베어링 쪽 그리고 동국 SNC도 같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CS 베어링이 4%대 그리고 동국 SNC도 1.5%, 삼강 MNT라든지 이쪽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슨도 보겠습니다. 유니슨은 밀리네요. 네, 풍력 쪽 한번 보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살펴주세요. 네, 풍력 쪽 제가 뭐 계속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장기 계약 소식도 나왔어요. 뭐 3조 원 넘게 4조 원 가까이 되는 CS윈드의 장기 계약 소식도 나왔는데 그동안에 뭐 태양광 대비 주가 상승폭이 더뎠지만은 이제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국내에서 발전량도 풍력 시장을 더 늘릴 것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뭐 역시 CS윈드, CS 베어링 오늘 좋은 모습이고, 동국 SNC도 지금 괜찮은 모습입니다. 뭐 하부 구조물 업체, 뭐 상가 에미티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 시장에서 뭐 지금 계약도 지금 수주도 지금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하부 구조물 업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상강 MNT에 지금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모습. 앞으로 풍력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야. 장기적인 업황을 좀 보자.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만 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일단은 미국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온 만큼 어느 정도 속도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주가에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예전의 피해는 반영돼 있다. 앞으로는 뭐 좋은 소식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전 업종 가운데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나옵니다. 일동제약은 일본과 협업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7%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일동홀딩스도 5%대 상승하면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대형 제약주들이라든지 뭐 CMO 하는 업체들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시장은 밀리는데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한 1.5%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신교수 전문가님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네, 제약바이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이번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약바이오도 이제 종목별로 좀 계속해가지고 그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돌 걸로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을 지금 위에다 놔두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돌파를 현재 상황에서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횡보를 좀 하면서 아마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내년 초에는 20만 원 좀 돌파하지 않을까. 그럼 셀트리온이 좀 이제 이끌어주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한동안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기존에 상당히 좀 유력한 지금은 파이프라인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하셔야 되고,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 해서 투자하는 것 같으면은 차라리 좀 실적 가시성이 더 높은 IT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 제약바이오 쪽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좀 섞인 그 임상이 좀 앞에 두고 또 임상 관련된 결과가 좀 이제 발표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좀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제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하게 되죠. 보통 보면 이제 거기 많이 출전하던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ABL 바이오, 알테오젠, 티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apta 바이오, 펩트론, 나이백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예전에 움직이던 종목들, 모멘텀 훼손이 안 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서 투자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CES 얘기가 좀 나오던데 생각해보면 연초에 CES 끝나자마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얘기들 나왔던 것 같아요. 내년 초도 슬슬 준비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